지금 전세 사시는 세입자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참고를 하셔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세값이 더 떨어질까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전세 시장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내가 세입자인데 전세 만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연진입니다.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었는데요. 전세 시장이 심상치가 않아서 오늘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만약에 지금 전세 사시는 세입자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참고를 하셔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시장을 보니까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지금 우리 집이 만약에 내가 전세에 사는데 융자가 많이 껴있다. 등기를 떼봤더니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하면 이사를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은 전세가 굉장히 안정적인 하나의 제도였는데 더 이상 안정적이지 않고 불안할 수가 있어요. 임대보증금 사고가 날 확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반전세나 월세 형태로 가시는 거를 저는 적극적으로 고려드립니다. 지금 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지금 전세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이 전세에 융자가 굉장히 많이 껴있는 거예요. 이 집주인이 집값이 막 급등하는 그 시기에 돈이 없는데 무리하게 투자를 하면서 이 집을 담보로 갭 투자를 한 거죠. 그러면 자기 돈은 소액이고 전세 보증금을 끼고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집을 샀는데 대출이 너무 많이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집주인에게 통보를 하고 일찍 나갈 수 있으면 나가라. 그리고 그 돈을 차라리 보증금을 안정적으로 받고 반전세나 월세에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정도로 상황이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다 보면요. 지금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반전세나 월세로 가야 하는 이유는 지금 명백합니다. 전세 시장이 많이 안 좋아요, 여러분. 전세 물량이 시장에 엄청 남아 돌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매매 시장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전세도 안 나가고 전세를 찾는 세입자들이 많지 않아요. 요즘 누가 전세로 가겠어요. 지금 시장의 전세 물량은 널려 있죠. 그리고 전세 대출 이자가 지금 몇 프로인데요, 여러분. 전세 대출 이자도 매매만큼 높아졌어요. 최고 7%까지 가고 있고요. 연말에 더 오른다면 전세 대출 이자도 8%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차라리 그 보증금을 딴 데서 빼서 쓰는 게 낫죠. 전세 보증금 묶여있죠. 대출이자 높아졌죠. 거기다가 집에 융자 껴있죠. 이러면 이런 집은 전세에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이사 가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어요, 마음이. 왜냐면 반전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증금 비율을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월세가 비싸다고 하지만 전세 대출 이자와 월세를 비교해 보시면 큰 차이 안 날걸요. 그래서 저는 조금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가라고 하고 싶고, 특히 월세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이 워낙 낮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돼도 굉장히 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확률이 적잖아요. 자, 근데 저는 요즘의 상황을 보면서 와, 세입자와 집주인의 입장이 어떻게 1년 만에 이렇게 확 바뀌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불과 1년 전에 기억이 나세요? 그때 막 임대차 3법이 되면서 막 전세가 막 난리가 났었어요. 전세 막 가격이 막 폭등하고 막 물량이 없고 막 집주인이 막 나가라고 하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딱 1년 정도 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집주인의 갑의 입장에서 막 세입자 내쫓고 만약에 막 그 신고하면서 막 서로 싸우고 분쟁 일으키고 이랬던 게 엊그제 같아요. 요즘에는 집주인들이 세입자
전세 세입자를 못 구해서 붙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전세가 안 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 못 구해요. 그러면 보증금을 이 세입자에게 못 돌려주는 거예요. 자, 심지어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전세도 안 나가요. 정말 요즘 집주인들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만기가 되기 전에 이런 불안한 상황이 오기 전에 어떤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라고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고 하시면 집주인에게 내가 만기 이후에 무조건 지금 전세를 빼겠다, 나가겠다 통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입자를 지금 구하기 위해서 먼저 전세를 내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아요. 미리미리 내놔야 돼요. 전세 안 나간다니까 여러분. 내가 만기가 돼서 보증금을 받고 나가려고 해도 전세가 안 나가면 이 보증금을 나한테 집주인이 못 줘요. 대출도 안 되고 돈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한테 저 계약이 되면 만료되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리미리 집 내놓으세요. 전세 안 나가요를 반드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정리를 하면 지금 만약에 전세 만료까지 얼마 안 남은 세입자라고 하면 집주인에게 나간다는 통보, 만기돼서 나간다는 통보를 해야 되고요. 그 문자를 하고 안 하고의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간단하게 문자로 남겨도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미리미리 집 내놓으세요. 지금 전세 금액보다 10%, 20% 빠진 급전세를 내놔도 세입자 구하기 힘들 지경이에요. 근데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만약에 전세 세입자 못 구하면 반전세라도 내놔야 되잖아요. 그 보증금 있어야 반전세를 하죠. 요즘에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동안 갭 투자를 한 집주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완전 쫄려하고 있고요. 집주인들도 쫄리고 특히 세입자들 경우에는 더 쫄리죠. 내 보증금 못 받으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집주인, 세입자 모두 고통받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고 싶은 말씀은 전세값이 더 떨어질까요?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금리 인상으로 매매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전세 대출 이자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줄었고 그만큼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자,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전세 물량도 많이 늘어나게 되면 더욱더 힘든 상황이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또 할 수 있는 건 전세 보증보험을 좀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전세 보증보험은 그동안 사실 많이 들 필요가 없었어요. 집값이 급등하고 시장이 좋을 때는 얼마든지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 있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을 굳이 들 필요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만약에 세입자라고 하면 내가 불안하다, 전세 기간이 많이 남았다라고 하면 보증보험을 적극적으로 저는 지금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전세 보증보험을 들면 임대인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줬을 때 보증보험사가 대신에 먼저 줄 수 있는 거죠. 하나의 안전장치를 해야 돼요. 물론 보증보험에 들면 보험료라는 걸 매달 내야겠지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지금 저는 들으라고 하고 싶어요. 지금 뭐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데가 뭐 서울보증보험, 허그 뭐 이런 데가 있는데 뭐 기간도 다르고 또 집값을 책정하는 기준 이런 것도 한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알아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즘 전세 사기도 많고요. 그리고 내가 전세 사기를 치려고 하지 않았지만 전세값이 떨어지고 물량이 많아지고 세입자를 못 구하면서 의도치 않게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집주인이 많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것보다 전세 시장 분위기가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9월, 10월, 11월 이사철인데도 불구하고 전세 물량이 많이 늘어나 있고요.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있어요. 금리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매매 시장에 이어서 전세 시장도 더 조정을 받고요. 전세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세입자인데 전세 만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 해야 될 일은 첫 번째, 집주인에게 만기가 되면 나가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세요. 그 증빙 서류를 보내도 되고요. 아니면 그게 못할 경우에 문자라고 하더라도 자, 나갈게요가 아니고 몇 월 며칠에 만기가 돼서 내가 해지 통보를 하고 나가겠다. 만료가 되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고 뭐 이렇게 되겠다. 간단하게 사항만 문자로 해도 되거든요. 그 만료되면 나가겠다는 통보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세입자가 안 구해줄 수 있고 지금 전세 세입자 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미리미리 집주인한테 전세 내놓으라고 연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주인과 세입자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집주인들은 세입자 모시기 나설 정도로 지금 세입자 구하기, 입주자 구하기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지금 갭 투자한 집주인. 그래서 그 집에 등기를 떼보세요. 여러분 등기 떼는 거 되게 쉬워요. 인터넷 등기소 가면 700원이면 떼거든요. 떼보면 융자가 많이 껴있는 집이면 이사를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세요. 자, 만약에 그리고 세입자가 전세 보증 기간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보증보험에 드는 돈을 아끼지 마시고 안전장치를 하세요. 네, 여러분 내가 정말 소중하게 모은 돈이잖아요. 전세 보증금. 내가 집을 샀을 수도 있는데 못해서 내가 겨우 세입자로 살고 있는데 이 보증금이 다치지 않게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보증금을 낮은 반전세나 월세로 가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대출이자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차라리 월세에서 10만 원, 20만 원 월 더 낸다고 하더라도 보증금이 낮으면 그 보증금을 차라리 예치하는 걸 훨씬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요즘에 예적금 금리가 비싸잖아요. 차라리 그 적금을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고 안전하게 월세를 내는 방법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세입자로서 부당하게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졌기 때문에 최소한의 내가 안전장치를 하시는 방법들을 마련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막 직장 다니고 막 바쁘게 살다 보면 막 이런 것까지 챙기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저는 미래에 대비하는 움직임들을 내가 최대한 안전하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이라도 한번 등기 떼보세요. 등기 떼는 거 정말 어렵지 않거든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걸어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보민이와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